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주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코스피가 오히려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730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무려 3.53%의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좀 정리해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했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 특히나 운송장비, 전기전자 업종들이 일제히 올라왔고요. 보합 혹은 상승 전환 혹은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상위의 진단시약 관련 그리고 지금 치료제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까지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까지 급등을 하다 보니 일단 코스닥 쪽이 훨씬 더 활발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널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또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전후로 해서 언제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 드리고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요. 이곳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양호하게 흘러가요. 예.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쵸. 낙폭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일간의 급등에 비하면은 큰 폭의 조정이 아니었고 특히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낙폭 좀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승 중에 좀 조정받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역시 역할을 좀 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고 코스피 시장은 수급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시 존으로 해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쪽에서 수급 매수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한시 전후의 기간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계속 강한 이유는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민도 쇼크버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대차 잔고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급락하기 이전에 수준으로 이미 코스닥은 대차 잔고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고민도 쇼크버링에 의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기금이 이제 계속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버티고 있는데 오늘도 장 마감 직전에 한시 전후로부터 연기금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시장 아침에 하락해가지고 금요일 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또 벚꽃놀이도 안 가시고 또 그러셨으면 좀 안 되는 거고요. 또 아침에 또 빠져가지고 물론 뭐 지금 이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미국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2등이 이태리, 그리고 3등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지금 6번까지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8번이 이란이고 우리가 12위입니다. 물론 뭐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무려 49%입니다. 지금 최근 1년 이내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셔가지고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 매우 중요한 그림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을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나스닥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 1.2% 빠졌다가 지금 플러스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을 해부하시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도 11월, 12월이 2200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로 갔습니다. 자, 물은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S&P 5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존스. 그러면 3400에서 2200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단순치로 1200포인트가 빠졌어요. 1200포인트. 그럼 1200포인트를 3분의 1로 나누시자고요. 그러면 1200포인트를 3분의 1로 나누시면 400포인트 곱하기 3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나누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도 주식에서 필요하니까. 자, 여기 300.
여기 300, 300, 1200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보시면 밑에 2200에서 2600까지 딱 거기 섰습니다. 미국이 제가 미국 선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오늘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폭의 33%를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직방으로 못 갑니다. 누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시초가 시작을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가 보는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 시장은 당연히 플러스 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사시라.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미국 시장을 논하고 나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시라. 제가 보는 미국 S&P 500 지수가 하락폭의 3분의 1에서 조정받고 가는 거다.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지지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데이비드 김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다 아실 겁니다. 보유 종목 진단 해주십시오. 앵커님. 네, 알겠습니다. 진행까지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갑니다. 첼시스 1,95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 테마에 잘 엮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이 없더라도 펀더멘탈이 좀 단단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된 종목입니다. 1월 달에 한번 반짝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더 하락이 좀 깊어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이제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오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저점이 이제 1,08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000원 정도를 지지선 좀 놓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반등을 줄 때 최대한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반등권에서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가 최대로 보면 한 2,500원 정도 선인데 1,950원을 넘어서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이제 급등 형상이 좀 이어지면 1,950원 넘어서서 2,500원에 좀 붙을 때 일단 전략나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첼시스 들어봤고요. 에스코넥 2,75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에스코넥은 지금 4827님께서 2,750원에 15%거든요. 비중이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 한번 오늘이나 어제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000원 위에 올라가면 조금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을 피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휴대폰 부품, 내외장재 여러 가지 만드는 미세한 부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봐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지면은 다른 전문가분들은 하이닉스를 반도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데 이게 복합 기업의 그 유리한 것은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타이밍이 놓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이 가격을 안 갈 것 같은데요. 1,370원 요 아래로 만약에 간다면은 비중을 15% 중에서 5%를 추가 구매하셔가지고 2,000원 위에서 순차적으로 조금 손해 보신 거 복구하시는 걸로 아니면 다른 개별주 쪽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네, 현재는 보입니다. 에스코넥 이야기 들어봤고요. SK케미칼 67,000원에 비중 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화학 파트랑 라이프, 그러니까 바이오 파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소소한 수준 그렇게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 바이오 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죠. 폐렴 교훈 같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테마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입하신 가격이 67,000원. 진입하신 가격은 좋은 곳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이 이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중이 오늘 정도 있었으면 오늘 여기 85,000원 찍을 때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하고 남은 이제 절반 물량으로 돌파 시도 이후로 좀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85,000원 여기가 추가로 돌파되는지 좀 보면 일단 지금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때까지 좀 보유했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한 4, 5일 정도 거래량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 형성될 때 그때 이제 청산 시점을 좀 잡으시고요. 85,000원 돌파까지 좀 보자.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돌파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나노캠텍 2,400원에 비중 35%. 이 종목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예, 저번에 한번 2,400원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테마가 약합니다. 약한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게 가야만이 이게 정상적이고 또 그러고 밑에서 많이 매수하신 분은 거래량이 폭발할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의 제일 단점이 거래량이 늘면서 고점을 찍어요. 더 이상 안 늘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래량을 수반하는 상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ESO 뭐 그런 종목 업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비중이 많긴 해요. 2,400원에 35%면은 많긴 하신데 제가 보는 생각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 정치 관련주도 오르더라고요. 그런 쪽에 수익이 나가지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고객 예탁금이 25조에서 45조까지 무려 20조가 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고 성격상 개인들은 당장 올라가는 수익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가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주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잘 따라다니시고 아니면 저기 길목 지키기 하면은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 쪽을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캠텍 듣고 왔고요. MC넥스 3만 원에 비중 5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MC넥스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작년에 실적이 큰 폭 좀 좋아졌고 주가도 굉장히 큰 폭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12월 달에 IT 종목이 급등했을 때 가장 먼저 올랐던 섹터가 이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 모듈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최근 스마트폰은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이 기본 3-4개입니다. 이전에 한두 개에서 이제 큰 폭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적 팽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1월 달 10달 휴대폰 판매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북미를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이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출에 큰 폭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일단 아래쪽에 21,000원 저점을 좀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3만 원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닌데 비중은 한 번에 50%로 들어가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나눠서 사시면 아래쪽에서 지금 추가 매수라는 부분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어렵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34,000 여기 450 여기 찍을 때 일단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십시오.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여기서 절반 정도 청산을 하고 나면 아마 주가가 여기서 조금 등락을 거듭할 겁니다. 이게 거듭하면서 절반 정도의 물량으로 2차 목표 가격은 3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C넥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25,3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서진 시스템은 다 아시는 화이브지 장비 중에서 소형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 그런 쪽인데요. 제가 보기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그 CB 전환사채 최근에 발행해가지고 그 전환사채가 많을 경우는 지금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중소형주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로 보는데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28,000원 넘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25,300원에 10%니까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현재는 수익 난 상태입니다. 잘 매수 들어가셨어요. 일단은 2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여기서 차익실현 할지 더 가져갈지 그걸 한번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2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으로 1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233번님 동구바이오제약 18,000원에 비중 3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기술적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제약회사 종목 중에서 뭐 펀더멘탈 큰 변화는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좀 강하게 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버티다가 마지막 이 하락 구간에서 좀 하락이 깊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테마로 좀 버텼다가 마지막에 이제 등락 구간에서 좀 하락이 깊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 좀 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 이제 좀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고 거의 이제 매물대에 형성되는 저항선이 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넘어갔을 때는 시세가 좀 크게 날 수 있는데 저항을 받으면은 상당히 매물대가 좀 쌓여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18,000원까지를 1차 목표 가격을 좀 잡으시고요. 지금 현재는 보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눌렸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선을 아래쪽에 1차 지지선은 13,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을 매수하신 가격 18,000원까지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8,000원대 위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멘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18,000원, 지지선 13,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듣고 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45,000원에 비중 20% 1399번님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첨단 소재 지금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저기 반도체가 아니고 IT 부품주인데 이 종목은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한다는 게 FPCB 플렉시블 프린터 서킷 보드 FPCB하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 또 그 OLED 소재 다방면으로 하는데 재무 구조는 좋아지는데 너무 수급에 의존돼 가지고 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시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1399님이 의뢰하신 45,000원이 딱 매물대예요. 그래서 제가 20%면 오늘 종가에 한 5% 더 사시고 만약에 3만 원 뭐 초반대 그럼 5% 더 사셔가지고 4만 원, 4만 5천 원 되면은 일부 덜어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합당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다른 순환매를 잘 타시면은 그쪽에 집중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은 그게 45,000원이 그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물론 코스닥은 뭐 급등 나오면 이 매물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스닥이 가는 이유가 이제 공매도 그 금지 때문에 코스닥이 이 개인들 자금하고 두 개 때문에 거래소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녹스 첨단 소재에도 이게 거래소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 종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한 서너 번 분할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4만 원 위에서 도달하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LB 129,790원에 비중 40%. 뭐 코스닥 대표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작년 한 해 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또 가장 아픔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79,000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공매도 한매니까 쇼크버링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지만 사실 상승은 예전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상승이 신약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약해 떨어졌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부에서 임상과 관련해서 이 디자인을 임의로 개정해서 발표하는 내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FDA에서 허가받은 임상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자기 회사별로 이루어졌던 임상에 대한 부분을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크게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테마에 형성돼서 뛰어나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79,000원 정도가 지지선인데 여기서 계속 장시간 좀 행보할 것 같고요. 79,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놓고 위쪽으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29,000원 상당히 위쪽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105,000원에서 117,000원 요 구간에 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일단 전량 청산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말씀해 주셨고요. 남화토건 13,371원의 비중 20%. 이게 한 번에 사신 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도 또 테마주로도 얽혀 있고 요즘에 조금 소외받았었죠. 네, 남화토건 얼마에 잡으셨다고요? 13,000 남강토건인 줄 알았더니 남화토건 예. 13,371원의 남화토건은
제가 주 관심 종목입니다. 참고로 저기 전라도 쪽에 골프장을 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뭐 저기 이낙연 총리 관련 종목으로 일부 저기 얽혀 있죠. 얽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뭐 그건 참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 쪽에 많이 움직이니까 일단은 13,371원에 사셨으면은 몇 번 나눠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목표 가격을 정해드리라고 말씀드리는데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에서 10%를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더 올라가면은 욕심내시면은 제가 보는 건 2만 원 근처까지도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종로구 선거에 관련된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뭐 투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 오늘 15,100원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는 제가 말씀드린 17,000원, 18,000원 그리고 2차는 말씀드린 2만 원 전후로 본다.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예. 남화토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대원전선 740원의 비중이 높아요. 6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대원전선은 굉장히 좀 비중을 높게 사셨는데 예. 일단 대원전선은 아시는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상의 뭐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마에 들어왔을 때 주가 움직임이 보통 대원전선 같은 경우 하루나 하루 이틀 정도밖에 가지 않거든요. 그럼 하루나 하루 이틀 가고 난 뒤에 또 주가는 정체되고 매물을 만들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구간을 지금 보시면 집중적으로 나왔던 구간이 1,200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1,100원에서 1,2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아래쪽으로 큰 폭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반등을 주고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반등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544원 여기를 일단 지지선을 좀 놓는데 사실 지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리면 다시 이 부분 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820원 정도까지가 1차적인 목표 가격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오랫동안 가져 계셨고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1차 상승 820원 이후에 좀 눌려졌다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차 목표 가격은 1,025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듣고 왔습니다. 신라젠 17,900원의 비중 40%. 최근에 많이 빠졌던 신라젠이 문은상 대표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또 IR 때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던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 종목이 목요일 날 상치고요. 금요일 날 아래 위로 꼬리 달려가지고 오늘도 지금 8%가 올랐습니다. 그 문은산 대표가 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0894님은 그냥 듣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얘기하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그 팩사백이 폐렴에 관련된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문 대표 하는 얘기가 그게 연관이 된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신 가격이 17,900원에 40% 비중이 많습니다. 물론 뭐 요거 내일 뭐 하루 상치면 뭐 복구할 수가 있어요. 40%인데 물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점이 나오고 거래량이 늘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가격이 소급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입하신 가격이 추가 매수를 하셔서 여기에 그 17,900원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언제냐면 30% 3번 하한가 맞는 날 2019년 8월 6일 날 그 가격이 지금 구매하신 가격입니다. 묘하게. 그래서 이 가격이 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40% 중에서 절대로 미련 갖지 마시고요. 30% 정도 저는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렴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입을 하게 돼가지고 폐렴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 세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생각은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의학적 지술이 부족해가지고 일단은 가격이 17,900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7,500원하고 18,500원 사이에서 40% 중에서 30%는 덜어내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신라젠 듣고 왔고요. 자, 서메이지 400원의 비중 30%.
오늘은 좀 작은 종목들이 이 위원님한테 많이 오네요. 네, 그렇네요. 예. 사실 오랜만에 이제 동전 종목인데 예. 그래도 이 서메이지는 좀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동전주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신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왜 이렇게 가격이 약하냐라는 부분은 그 이제 펀더멘탈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사실 이제 적자가 이제 하늘 정도 더 깊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좀 선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를 부양하면 모멘텀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296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400원 해보였는데 400원에 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권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모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56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목표가까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테마가 형성돼서 좋게 들어왔을 때 전략 무조건 청산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지선 296원, 목표가 56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메이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레고캠바이오 48,000원의 비중이 높아요. 7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바이오 순환매에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상승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이렇게 순발력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인도 13억 인구가 모리 총리가 갑자기 봉쇄령을 내리는 바람에 공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전부 뉴델리 포함해서 막 분산하는 바람에 아수라장 뉴스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게 조짐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는 또 내년도 올해 하려고 했던 하계올림픽을 내년도로 1년 연장시킨다. 그래도 일본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게 나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나 진단 시약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요구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비중을 70% 실으신 6673님은 당분간 5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PC 앞에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중이 많은데 이러다가 또 뉴스 바뀌어가지고 급등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매수 가격이 끝날 것 같은데 비중을 늘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10%, 20%, 30% 이렇게 줄이고 다시 늘리고 이런 분산 매도 하시면 편한데 70%면 주문 앞에 주문창 띄워놓고서요 어느 정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밀린 게 지금 2시 넘어서 밀린 게 미국 뉴욕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했다고 그 뉴스가 나와서 오늘 별로 안 밀리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뉴스를 보셔가지고 시장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하고 손절은 제가 그래서 PC 앞에 계시는 조건으로 정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헬릭스미스 6만 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참 요즘에 안 움직여요. 네, 이제 안 움직이는 이유는 앞에 HLB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임상에서 이제 더 이상 모멘텀 풀어넣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규제한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옆으로 지금 행보할 때 제가 계속 낮아질 거라고 경고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죠. 위쪽에 매물은 그대로 쌓여 있고 이 종목은 이제 6만 원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저점을 해서 잘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6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지선은 56,500원 여기 저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72,000원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720선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강보합권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장 초반엔 1660, 다시금 1700을 이탈해서 1600선으로 내려갔었는데 쭉 올라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1700선까지 회복한 뒤에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힘이 좀 세다라는 측면이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주환 전문위원이 잠시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잠깐 더 볼까요? 자, 개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를 합니다. 기관 지금 사실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이 좀 강했습니다. 연기금만 매수를 좀 하고 있었고 좀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히려 연기금 쪽에 매수 물량이 1,345억 원 잡힙니다.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물까지도 누적 매도는 아직까지 플러스긴 한데 오늘 매수 물량 모두 다 지금 다시 내놓은 상황입니다. 265계약 다시 마이너스 잡히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폭 유지하고요. 네이버 보합인데요. 다음 볼까요? 자, 이제 6위부터 10위 종목들 괜찮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3.66. 일단 코스닥이 좀 잘 달리고 있습니다. 541.9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1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코스닥은 오히려 더 잘 달립니다. 코스피보다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외국인이 389억 원을 매수하고 오히려 개인이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을 개인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상한가 가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라는 지금 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섹터별로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뭐 5%, 10% 올라가는 종목 찾긴 굉장히 코스닥 쪽에서 쉬워 보이고요. 예전에 그 가상화폐 이야기가 다시금 회자가 될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갖습니다. 기관도 234억 원 매도인데 기관 역시나 연기금이 사주네요. 다음 볼까요? 네, 보시면 CJN이 상승폭을 또 키우네요. 셀트리온 제약이 여전히 상승폭 6%대 유지하는 가운데 1위부터 5위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JN 많이 올라가네요. 다음 볼까요? CJNM, 스튜디오 드래곤 모 회사 자회사 나란히 시총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2%, 1%대 강세 보입니다. 코미팜 6%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KMW도 잘 달리고요. SK머티리얼즈도 잘 달립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뭐 안랩이나 한창제지나 아까 보셨던 이낙연 전 총리 관련 테마주들이나 강하게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로 끝난 것 같긴 한데 좀 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전량 호강의 모습 좀 보였고, 미국 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이제 종목 섹터 내부를 보면은 거래량과 함께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간이 보시면은 1시 넘어가면서부터 기관들이 좀 매수한 물량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부분은 1시 이후에 2시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기관 물량이 좀 많이 유입이 됐다. 아마 이제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연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조금 받치는 모습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부분 좀 볼 수 있는데 3월 초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지금 정도의 이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은 오히려 이제 코로나 하락 이전 수준보다도 대차 잔고가 지금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큰 폭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대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뭐 지금 바닥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논란에 대한 부분과 미국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테마주가 이제 극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많은 테마가 형성되는데 주로 이제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와 같이 실체가 없는 테마들이 이제 좀 기승을 좀 부리거든요. 이럴 때 이제 잘못 진입을 하시게 되면 테마주의 고점권에서 진입하시는 결과가 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특히 이제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길목시켰다가 오히려 이제 이슈가 부각될 때 파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오늘처럼 이제 정치 테마주가 부각이 될 때 진입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역방향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지금처럼 코스닥에서 활발하게 나올 때는 기술적인 분석이 좀 가능하고 미리 선침해가 가능하신 분들 아니면 이슈화 될 때 쫓아 들어가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하자. 특히 코스닥 지금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조심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금액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금액을 내가 갖고 있는 투입 금액의 한 10%, 5%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괜히 뭐 한번 수익 났다고 해서 뭐 자신 있게 막 그냥 100% 넣으시고 이거 뭐 순발력 있는 분들은 뭐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덧붙일 문제는 이게 주체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정부, 뭐 기업, 가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는 재정 투용자 포함해서 금리까지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재택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들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가게 중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개인이 있습니다. 뭐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하시던 분, 부동산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개인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4개 부류 투자자 중에서 개인만 돈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게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장에서는 제가 보는 생각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들 팔았다. 미국 시장 때문에 파는 건데 이 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완전히 잠잠해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커버링 다 해가지고 나와요. 미국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조건입니다. 그건 뭐 지켜볼 무리고. 그 요새 기업들은 지금 시입이라든지 회사채를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사준다니까 이거 보시자고요. 그럼 개인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손님이 없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막 돈을 무진장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이 크게 뭐 하더라도 제가 아까 S&P 500 지수의 3분의 1 그 되돌림을 말씀드리고 제가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잘 보라고 제일 못 본다고 하면 제가 서로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들이 들어가는 어떤 수익률 게임이나 대형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개인들 지금 수익률 게임에 수익 나야 된다고요. 나야지 이게 괜히 뭐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도 내놓도 높고 코스닥이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금지 6개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내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천천히 내시고 작년에 손해보신 거 금방 회복하지 안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지 괜히 그냥 욕심내고 막 100% 매수 주문 내시고요. 흥분하시면은 여러분들 또 엇박자 내가지고 계좌가 또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 마감이 됐네요. 살짝 밀렸네요. 1717.12포인트. 그래도 오늘 낙폭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된 거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급등 마감됐죠. 3.69%나 상승하면서 542.1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살펴볼까요? 자, 환율은 13원 80전이나 올라가면서 1224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IL 사이언스 갑니다. 2,169원의 비중이 높아요. 80%. 김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7241이 의뢰하신 IL 사이언스는요. 이 종목이 신영증권 스펙에서 상장된 종목입니다. 스페큘레이션. 그냥 뭐냐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증권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합병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스펙이 많이 우회 상장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업이 제약바이오가 아니고요. LED 조명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이언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LED 조명 실리콘을 만드는 재료업입니다. 그 제조가. 그럼 여기 보시면은 상장할 때 우회 상장할 때 가격이 2,780원이에요. 9월 30일 날 작년도. 그러면 쭉 보시면은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분이 제가 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80%예요. 80%.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이게 만약 여기서 제가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올 때 또 공매도 치고 또 공매도 치고 또 공매도 치고. 아니 제가 숏을 본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롱숏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쫙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올 때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상장일 전후에 이 가격에서 크게 못 오르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계속 누적적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80%니까 지금 더군다나 가격이 2,169면은 상당히 높아요. 요 가격이거든요. 그럼 요 가격이 지금 2,169원이 2020년 2월 10일 날 그 가격의 그 급소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물론 뭐 어떤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셨다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는데 신규 상장 종목 특히 상장일 첫날 고가 저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1차로 여기 가격이 1,865원 80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2,169원에 비중이 80%라고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설명 안 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1,850원, 1,900원입니다. 요 매물대가 있는데 참고로 아래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꼭 보셔야 돼요. 아래 위에 거래량을 안 보시면은 주식 투자 실력이 안 늦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바람직한 건데 거래량이 지금 말씀드린 가격의 급수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비중을 80% 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개별주요. 꼭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은 저희가 이진원 전문가나 저희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번에는 올라올 때 손실한 거 다 복구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신한 레버리지 WTA 원유 선물 ETN 요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요즘에 ETF 선물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품에 좀 접근하셨는데요. ETN은 이제 ETF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고요. ETN은 상장지수 채권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에 접근하시는 분들 중일 수도 ETN, 그러니까 상장지수 채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상품 선물 쪽으로 좀 해서 채권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유가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의 이제 무서움이 이제 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과 이제 1월달에 15,000원을 상회하는 종목이 지금 1,150원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넘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 상품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가중치 이제 파생 상품에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파생 상품에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폭의 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신 것처럼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슈퍼 추경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을 좀 주고 있지만 이 지금 유가는 사실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20분대 초반 20불대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1분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역학관계 구도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아래쪽에 1,155원을 지금 저점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점으로 확인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까지 저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위쪽으로 이제 올라온다라는 건 사실 이 상품만의 어떤 힘으로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가 반등을 줘야지만 올라올 수 있고 그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올라오는 속도도 빠를 수 있는데 유가가 반등을 주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한 5,500원 정도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지지선을 1,000원, 목표 가격을 5,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 레버리지 WTA 원유 ETN 참 어려운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파미스의 12,000원의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한 종목입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잠깐 제가 뭐 제 전공은 아닌데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클레오 시드라고 RNA 복합제를 만드는 어떤 인기 서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세포의 어떤 그 조합이죠. 조합과 연결고리인데 이거에 관련된 그 의학용 RNA 그 재료인데
소위 말해서 그 의학 재료죠. 근데 이게 코로나 진단용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이 파미셀에 관련된 핵심적인 의학적인 저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오늘 오후에 제약바이오 저기 BT 할 때 강의를 드리는데 지금 12,000에 사신 분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넷바이오 뭐 종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욕심을 내시면은 2018년도 지금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내시면 25,000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시면. 그러나 지금은 따라가시면은 오늘 22,000원이니까 내가 3,000원 먹으려고 3,000원이면 한 15%거든요. 15%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수익 내려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러나 밑에 사신 분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한번 쫙 올라갔다 눌림 목적 올라갔어 이렇게 해요. 그 거래량이 늘면서 그 예전에 올라간 것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셀트리온 뭐 10만 원에서 40만 원 갈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는데 욕심 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0원 플러스만 1,000원을 보시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매도 사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추격 매수 하시기는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장중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파미셀 말씀해 주셨고요. 삼화 콘덴서 55,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사실 작년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대한 부분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콘덴서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수 있는 업종 중 하나였거든요.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이 영향을 받으면 좀 정체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좀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33,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은 33,000원 좀 설정을 하시고요. 아마 올라오는 부분은 당장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에 전방 산업에 따라서 2차 산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뒤쪽에 가면서 이제 올라오는 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49,000원인데 아마 여기는 매수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뭐 청산 안 하실 것 같고요. 이 49,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내외에서 또 다시 하락했다 공방을 좀 벌이다가 2차 상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6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 콘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려개발 6,000원의 비중 절반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예, 고려개발 뭐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고요. 또 뭐 처방을 원하시니까 제가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파트 2편한선상 3호는 수원 쪽에 저기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하고 고려개발은 인천하고 이쪽 천안 쪽에 그 아파트 상호는 대림산업의 2편한세상 그 아파트 그 상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대림산업이 지금 아파트 쪽에서 아파트하고 이제 석유화학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이렇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 겁니다. 이게 고려개발이.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고려개발이 이제 대림산업으로 합병이 된다 하니까 올라간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여기 이날 가격이 29%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어요. 오늘 눌렀는데 다시 올라오면은 7,500원, 8,500원 이 정도에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매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합병할 때 이게 단순하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아니고 평균 주가라든지 그 1개월 평균 주가, 3개월 평균 주가 아니면 당일 평균 주가 3개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거래량 해가지고 가중 평균 주가를 해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언뜻 봐서는 그거 대림산업보다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이쪽 내적 가치로 합병하는 게 있고 3개월 평균 가격, 거래량 가중 평균, 한 달 아니면 하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합병 기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8,500원, 7,500원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이 50%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하시는 걸로 그러고 만약에 내가 대림산업 주식으로 바꾸겠다 그러시면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고려개발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짧게 갈게요. 호텔신라 9만 원의 비중 60%. 최근에 눈 부릅뜨고 호텔신라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호텔신라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호텔 본업보다는 사실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면세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뭐 홍콩, 싱가포르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해외발 면세점과 관련해서 공을 많이 들였고 또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직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 면세점 사업은 지금 뭐 어제 뉴스로는 뭐 붕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호텔신라가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완전 무너지진 않겠지만 일단 당분 주가에 고전하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상승 동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를 지지선으로 넣으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 종목 좀 홀딩 하셔도 됩니다. 6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9만 원 매수하셨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9만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는데요. 방송 전후로 해서 함께하시고 싶은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안내 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